안녕하세요.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에 실제로 교원 임용 시험에서 보았었던 중국의 한자 사료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보시죠. 눈으로 딱 보기에는 뭔가 한자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런 한자인데, 그래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의 한자를 한번 보신다면, 자, 이를 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비워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즉위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역시 즉위라는 용어를 오늘날에도 쓰고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할 때 수가 되겠고 해, 세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지자는 이를 지자이니 해석은 요 정도가 가능하겠죠. 자, 기억이라는 사람이 즉위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이 숫자라고 쓰이게 되는 숫자를 역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봐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해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연자하고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으니 역시 한자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의 한자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이는 글자가 우리가 도시라고 할 때 쓰게 되는 그 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글자는 사실상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자주 보는 글자는 아닙니다. 이제 도금은 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졌거나 아니면 더럽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도시할 때 도자와 마을 뭐 이게 그 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한자도 역시 잘 쓰고 있는 한자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도금이 름이라고 읽게 되는 거고요. 의미는 보통 일반적으로 창고, 그래서 옛날 용어를 쓴다면 곳간,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지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는 도금이 유인데, 유. 자, 이것도 해석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곳간이라고 역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뭐 창고나 곳간이라는 동일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유라고 하는 글자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곳간, 창고라는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곡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마을에 자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마을의 곳간, 창고가 모두 가득 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고라고만 하기에는 나는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조금 전에 유자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곡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요. 마을에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 찼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조금은 낯선 글자가 이 름자와 그 다음에 유자이긴 한데요. 자, 요거를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를 접근하는 방법은 만약에 름자와 유자가 모른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자에서 네, 요거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네, 모두 찾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름과 네, 유를 빼버리고 마을에 뭔가가 가득 찼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저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현대 어떤 문장들이나 글들을 봤을 때요. 특히 이제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없으실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상 그 단어를 들었지만 잘 안 들리죠. 그랬을 때는 제가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역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게
안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말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글을 인식하는 방법은 한 단어도 역시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 한자 사료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뒤에 거 한번 보시죠. 자, 이 자가 있는데 역시 이거는 그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냥 뒤에 문장을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뒤에 보면은 정부 할 때 부자가 나와 있으니 이거는 정부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관청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창고 고자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 앞에 름과 유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요. 또 한 번 다른 글자를 썼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름과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여기에 고, 이 전부 다 창고의 의미로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끊어버리면 남을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화, 제인데요. 이 화와 제는 역시 뭐 재화라고 해서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현대 우리는 재화라고 용어를 쓰니 그렇게 요거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줄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깔끔하게 한번 지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비 마을에는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정부의 창고가 재화로서 남아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뭔가 지금 어떤 재정적으로 충분히 넉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절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기억이 즉위하고 나서 수년이 흐른 지금 마을에 곳간들은 가득 차 있고 정부의 창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뭔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해진 상황임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자, 그래서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네, 뭔가가 조금 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흥할 흥자니까. 그 다음에 10만 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시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겠죠. 뭔가 10만 여인을 축 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이거는 이제 어떤 보호하다,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축위라고 해서 그냥 뭔가 축성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삭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역시 이거는 현대인들이 잘 쓰지는 않습니다. 삭자라고 하는 것은 초하루 삭자인데요. 여기에다가 방향이라고 하는 이 방자를 붙여버리면 그 당시 쓰는 그 의미로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건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봐두시면 나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치우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10만 여인을 동원했다는 말은 없지만 자, 10만 여인을 동원해서 축위 성을 쌓게 했습니다. 어디에요? 북쪽에.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또 흥하게 했다. 뭐 이거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10만 여인을 동원해서 성을 축성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를 전자이고요. 앞에 술에 거자가 붙어서 구를 전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조세를 운반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할 때는 조세를 운반한다고 할 때 조운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조운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라고 읽을 수 있는 이 두 글자는 전체적으로 그냥 조세를 운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심할 심자가 있죠. 그래서 조세를 운반하는 게 심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뒤에 글자를 보시면 멀 요자와 멀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글자는 느낌이 어떤 식으로 옵니까? 아, 조세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길이 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줄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이 뭔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내는데 너무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줄에 보았었던 어떤 정부의 재정이 넉넉한 상태에서요. 중앙에 문장이 생략된 상황에서 뭔가 현재는 백성들을 조세를 수취하고 성을 쌓는데 굉장히 동원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문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자, 자자는 스스로 자자 또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동은 중국의 산동성을 의미하니 그렇게 끊어버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은 포함하다는 의미도 있고 함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할 피자죠. 그 다음에 그 노입니다. 이 노는 이제 어떤 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고통 아니면 뭐 노동력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조금 전에 위에 문장에서 보았던 것은 성을 축성하는 데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조, 조세를 운반하는 데 길이 너무 멀다 라는 문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산동성에서 뭔가 사람들이 조세를 운반하고 동원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고통이나 수고가 크게 당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산동성에서 함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를 한번 보시죠. 자, 뒤를 보시면 비용할 때 빗자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나왔으니 이거는 뭔가 비용의 액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10, 100, 거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거자는 이제 클 거자인데요. 역시 뭐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주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또는 100만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뭔가 세금을 걷어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성을 쌓는 과정에서 산동성의 사람이 고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서 10만 또는 100만의 비용까지 가져간다. 아니면 비용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면 부고가 나왔습니다. 아까 위에서 여기서 부고가 있었죠. 따라서 정부의 창고가 이런 비용을 쓰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비어버렸습니다. 이건 점점 아니면 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창고가 더 비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치우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10만 여인을 동원해서 북쪽의 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걷어가는 것이 너무 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산동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동원되면서 고통스러웠고요. 그리고 비용이 수십에서 수백만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창고가 더 비어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글자가 처음 초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라고 하는 것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럴 경우에는 뒤에를 보는 게 우선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관자가 보이는데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롱관자이고요. 혹은 어떤 용어로도 의미로도 쓰이느냐 하면 관리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대롱이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니은이 처음에 관리하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뒤에 이 세 글자이죠. 소금염자에다가 그 다음에 철철자이고 관리관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염철관 이렇게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니은이 염철관을 관리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늘 다자인데 요거는 이제 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분포하다, 배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 분포하게끔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문장들을 한번 매끄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처음에는 니은이 염철관을 관리하고 여러 곳에 배치시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까지 한번 해석한 것을 다시 볼 때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문제였었고, 한 문제가 처음에 저기를 하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을 때는 국가 재정이 뭔가 좀 아주 많아 보인다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이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북쪽에 성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데 너무 멀다가 보니 사람들이 산동성에서는 굉장히 고통에 휩싸였었고요. 그리고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서 창고가 점점 비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을 또 건너뛰고 나서 처음에 염철관을 여러 곳에 배치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비워져서 그렇지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처음에 재정이 풍족했다가 재정이 점차 그렇죠, 줄어들었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대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역사적 지식을 동원한다면 이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염철 전매제를 시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염철 전매제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게끔 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산홍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관리를 하게끔 했죠. 그리고 그 대산홍이라고 하는 기구의 최고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요, 대농이라고 하는 관직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그 한자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기억에는 이제 무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이렇게 대농이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대농이라고 하는 한자를 집어넣으면서 잠깐 다시 해석을 해보신다면, 자, 처음에 대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끔 했다, 염철관을 관리하게끔 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 주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거냐 하면 이 수형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울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요. 직역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로 만든 저울도 아니고 뭔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지식 없이 접근했다가는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하나의 기구 명칭이 되겠고요. 우리는 그것을 수형 도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산홍에서 염철관을 관리를 하게끔 했고, 그 대산홍의 장인 대농이 관리를 했겠지만, 수형 도위를 설치를 해서 욕하고자 했다. 어떻게 해요? 염철을 주관하게끔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무제의 염철 전매제를 알 수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기억에 들어갈 인물과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관직명을 쓰시오라고 실제로 문제가 나왔었죠. 자, 어떠신가요? 한 2019년도, 즉 2018년 11월 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약간 한자를 그 당시에 잘 해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했었던 문제였는데요. 깨끗하고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억은 한무제임을 찾아내는 게 필요했고, 실제로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요,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제가 요 지워지는 수형, 자, 이 수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무제임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염철관, 이 정도는 한자가 어느 정도 읽어지기 때문에, 또는 요 염철, 여기에서 한무제와 대산홍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자를 안다면 더욱더 쉬워지겠지만, 역시나 우리 시험 문제는요, 한자 자체보다는 역사적 지식 또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주어진다는 것,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한자를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자 자체의 공부보다는 한자 사료를 통해서 한자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연습이 더욱더 중요함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2019년도 임용, 즉 2018년도 11월 달에 출제되었었던 이제 1년이 좀 더 지난 그런 한자였는데요. 이런 한자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 문제 끊임없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한 문제를 물으면서 한자 사료는 두 개가 주어졌었는데요. 요거에 이어서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 이상 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곤이었습니다.